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재미있는 전래동화를 함께 들어보아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눈먼 어머니의 물동이. 옛날 옛적 조선의 깊은 산줄기 가운데 지리산 자락에 바람이 먼저 길을 찾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장날이 서는 고을과는 여러 고개를 넘어야 했고 그마저도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는 곳이었다. 마을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마르지 않았다는 늙은 우물이 있었으나 그 우물로 가는 길은 바위에 뿌리가 얽힌 산길이라 늘 위태로웠다. 사람들은 새벽마다 숨을 고르며 그 길을 오르내렸고 물 한 동이에 하루의 힘을 다 쏟곤 했다. 그 마을 가장자리에 지붕이 낮고 벽이 얇은 초가 한 채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빗소리가 그대로 방 안으로 흘러들고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를 찾아 울음을 냈다. 그 집에는 눈먼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젊은 날 남편을 잃은 뒤로 세상의 빛을 잃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눈동자는 하얗게 흐려졌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었다. 논도 밭도 변변치 않았고 소 한 마리조차 없었다. 다만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마음 하나만이 그의 전부였다. 나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무로 엮은 몰지개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향했다. 물을 길어오는 일은 단지 어머니의 목을 축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물은 곧 삶이었고 그가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증표였다. 아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면 먼저 어머니 앞에 물그릇을 놓았다. 어머니는 그릇을 더듬어 잡고는 조용히 감사의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아들의 가슴에는 깊이 남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씻겨드리고 굳은 살이 박인 발을 주무르며 말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움의 손길을 오래 내밀지는 못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자신의 겨울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때로 산 아래로 내려가 남의 밭을 메주거나 장터에서 물동이를 날라 품삯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눈먼 어머니를 집에 홀로 두고 멀리 나가는 일은 그의 마음을 찢어놓는 선택이었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으나 밤이 깊어지면 아들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문 쪽으로 얼굴을 돌려놓곤 했다. 그 모습을 아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해가 기울기 전에 돌아왔다. 저녁 연기가 마을에 내려앉을 무렵 그는 다시 물지개를 메고 우물로 향했다. 삶은 늘 그보다 무거웠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쌀독은 쉽게 비었고 장작은 금세 줄어들었다. 아들은 자신의 힘이 이 산과 겨울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을 길었다.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그는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도 하루를 견딜 수 있기를 빌었다. 인간의 힘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앉히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사실이 그를 더 조심스럽게, 더 성실하게 만들었다. 지리산의 그림자가 초가 위로 길게 들이올 때 아들의 하루는 늘 같은 자리에서 끝났다. 가난과 효심이 함께 놓인 자리에서 그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내려왔다.
첫눈이 내릴 즈음부터 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고 지리산 자락의 길은 하루가 다르게 얼어붙었다. 산길에 돌은 밤새 유리처럼 미끄러워졌고 우물로 내려가는 좁은 길에는 눈이 쌓여 발자국이 금세 지워졌다. 아들은 새벽마다 지게를 메고 나섰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숨이 막히듯 조심해야 했다. 물동이는 차가운 공기에 금세 얼음 껍질이 맺혔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물을 찾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들을 붙잡고 말했다. 이 눈길에 매일 우물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당분간은 산 아래로 내려가 이를 찾아보아라.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너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들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겨울 품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면 쌀 한 차로쯤은 마련할 수 있었고 약간의 돈으로 어머니의 겨울을 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머니를 홀로 두는 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쌓인 밤, 초가의 문이 바람에 흔들릴 때 누가 그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줄 것인가? 아들은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들의 발소리를 먼저 알아차렸다. 밖이 많이 미끄럽지?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 아들은 그릇에 물을 따르며 고개를 숙였다. 눈길이 험하니 내려가서 일을 하라 합니다. 어머니는 물을 마시다 손을 멈추었다. 내가 나 때문에 길을 막히는 것은 아니겠지. 그 말에 아들은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길입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초가의 벽이 떨렸고 지붕 위에 눈이 사각거리며 흘러내렸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장작불을 살폈다. 불꽃은 약했고 장작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산 아래로 떠나는 꿈을 잠시 그려보았다. 따뜻한 방, 넉넉한 밥, 그리고 돈. 그러나 그 꿈의 끝에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마음을 접었다. 다음 날 새벽 눈은 더 깊이 쌓였다. 우물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더 험했다. 마을 사람 몇은 아들을 말리며 길목을 막아섰다. 오늘만은 가지 말아라. 아들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오늘도 가야 합니다. 그는 지게를 다시 고쳐 매고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시험처럼 느껴졌다. 눈길 위에서 그의 선택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남겨진 어머니와 떠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그는 스스로 답을 정한 채 산길로 들어섰다. 겨울은 그의 등을 눌렀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 선택이 무엇을 부를지 알 수 없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길을 걷는 것뿐이었다. 눈은 그친 날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산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짐승도 피하는 곳처럼 변했다. 아들은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밤마다 기침이 깊어졌고 새벽에 일어설 때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물지개를 내려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이 그 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물동이를 채우고 돌아오는 길마다 숨은 가빠졌고 시야는 눈발처럼 흐려졌다. 사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숨소리를 모두 듣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 뒤 산길을 오르던 중 발이 눈 속에 돌에 걸렸다. 지게가 기울면 물동이가 흔들렸고 차가운 물이 눈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물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멈췄다.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젖은 옷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타는 듯 아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물을 기다리다 고개를 돌리던 모습. 아들의 발소리에 안도하던 숨결.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지게를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몸은 더 이상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눈발이 다시 거세졌고 바람은 귀를 찢을 듯 불어왔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산길 위에서 사람의 형체는 점점 작아졌고 추위는 속살까지 파고들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어머니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만이 대답처럼 들려왔다. 어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은 늦는구나. 산 위에서 아들은 몸을 웅크린 채 밤을 맞았다.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몰려왔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잠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산 아래로 기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물이 없는 집, 불안 속에 앉아있을 어머니를 떠올리면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의 선택은 점점 생과 사의 경계로 몰리고 있었다. 기침은 깊어졌고 몸은 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과 구름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바람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트 중얼거렸다.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눈발 사이로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아들은 다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땅이 그의 몸을 받아주고 있었다. 이 밤을 넘길 수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이 지켜온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의 숨은 점점 얕아졌고 산길 위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눈 속으로 가라앉듯 흐려졌다. 차가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묘한 고요가 남았다. 몸은 여전히 산길에 있었으나 마음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듯했다. 그는 깊은 골짜기 위에 서 있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고 바람도 멎어 있었다.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줄기는 사람의 세월처럼 굽고 갈라져 있었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지며 길이 열렸다. 그 길 끝에서 산의 형상이 사람처럼 다가왔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그 그림자는 능선처럼 넓었고 눈빛은 물처럼 맑았다. 그것이 지리산의 산신임을 그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산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꾸짖음도 연민도 없었다. 다만 오래 지켜본 자의 침착함만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변명할 이유도 요구할 말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손과 우물의 물, 눈길 위의 발자국이 마음에 스쳤다.
산신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낮게 울렸다.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이냐?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어머니가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산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나무들이 함께 숨을 쉬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늘과 땅을 큰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이어진 마음은 외면하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앞에 우물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깊고 맑아 보였으나 물은 넘치지 않았다. 산신은 우물가를 가리켰다. 물은 길러야 차고 길은 걸어야 남는다. 네가 지닌 것은 힘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아들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자신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비쳤다. 물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고요 속에서 그의 숨도 잦아들었다. 산신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걸음 물러서며 길을 열어주었다. 그 길은 눈 덮인 산길과 이어져 있었다. 아들은 그 길을 따라 몇 걸음 옮기려 했으나 갑자기 발밑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감각이 사라지고 몸에 무게가 돌아왔다. 그는 눈을 떴다. 여전히 산길 위였다. 그러나 밤은 깊지 않았고 눈발은 잦아들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아팠으나 숨은 조금 편안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젖어 얼어붙었던 옷은 굳어 있었지만 손끝에는 다시 힘이 돌아왔다. 그는 떨어진 물동이를 다시 세웠다. 신기하게도 물동이에는 물이 남아 있었다. 얼음이 되지 않은 물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지게를 고쳐매고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으나 두려움은 줄어들어 있었다. 산이 그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걸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어온 마음뿐이었다. 아들은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을 어귀에 닿았다. 연기는 아직 피어오르지 않았고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초가의 문을 밀었다. 문은 가볍게 열렸고 안에서는 장작불에 잔열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문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아들의 발소리를 듣자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오는구나. 아들은 말없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따랐다. 어머니의 손에 그릇을 쥐어주자 어머니는 잠시 물을 들여다보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 물이 따뜻하구나.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물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으나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들였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고르게 뛰고 있었다. 아들은 그날 낮 내내 잠들 듯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햇살이 지붕 위의 얼음을 천천히 녹였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물의 물이 전보다 풍부해졌다는 말이었다. 눈이 녹아도 늘 바닥을 드러내던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물맛도 부드러워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여겼으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물을 깃는 일만큼은 한결 수월해졌다. 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더듬다 멈추었다. 내 얼굴이 보이는 듯하구나. 아들은 웃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눈은 빛을 조금씩 되찾았다. 처음에는 밝고 어두움만 구분하더니 순산이네 이내 창가의 그림자와 아들의 형체를 알아보게 되었다. 완전한 시야는 아니었으나 어머니는 혼자 걷는데 두려움을 덜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는 산의 덕이라 했고 누군가는 하늘의 뜻이라 말했다. 그러나 아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다. 다만 산길은 덜 미끄러웠고 우물은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터로 내려가려는 마음도 더는 급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자 그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그는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욕심 많던 몇몇 사람들은 우물의 물을 더 많이 차지하려다 그릇을 깨뜨리거나 미끄러져 다치기도 했다. 큰 벌은 아니었으나 그들은 한동안 우물가에 서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다. 반대로 서로 양보하며 물을 기른 이들은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 마을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아들은 저녁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불을 보았다. 불꽃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타올랐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으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물도 침묵했다. 다만 이어진 삶이 그 자리에 남아 조용히 다음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령과 말을 하는 북.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해 깊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고을 하나가 있었다. 고을 아래에는 또 몇 마지기와 숲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시내에 의지해 살아가는 가난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봄이면 논에 물을 대고 여름이면 산에 올라나무를 하며 가을이면 초가집 처마 아래에서 겨우 한 해를 넘길 곡식을 헤아리는 곳이었다. 사람들의 삶은 느리고 조용했으며 기쁨보다 인내가 먼저 익숙한 땅이었다. 마을 위쪽 낮은 언덕을 하나 넘으면 관아가 있었다. 기와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고 마당에는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관아 앞에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재판에 북이 놓여 있었다. 북의 가죽은 세월에 늘어져 있었고 북채는 먼지가 쌓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지 오래였다. 예로부터 이 북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나 두드릴 수 있는 물건이라 전해줬으나 어느새 사람들은 그 앞을 조심스레 피해 다니기만 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령은 본래 글을 읽고 자란 선비였다. 젊은 시절에는 경전 속 문장을 줄줄 외웠고 사람됨의 도리를 말할 때면 누구보다도 바른 말을 골라 했다. 그러나 벼슬에 오른 뒤로는 세월이 그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그는 큰 소란을 싫어했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몹시 꺼렸다. 일이 커질 기미가 보이면 조용히 덮어두는 쪽을 택했고 피 믿는 자와 마찰을 빚기보다는 모른 척 지나가는 일이 잦았다. 그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다. 고을이 조용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백성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도 안전하다고. 그래서 재판의 북은 그에게 늘 불편한 존재였다. 북이 울린다는 것은 곧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문제에는 반드시 사람의 원망과 분노가 따르기 마련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 또한 북을 잊어갔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서로 눈치를 보며 참고 넘겼고, 힘없는 자는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정의는 글 속에만 남아있는 듯했고, 현실에서는 누구도 손에 쥐려 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으나 그 평온은 얇은 얼음처럼 위태로웠다. 이렇게 해서 공의의 도구는 이스데 쓰이지 않고 옳고 그름은 이스데에 가려지지 않는 고울이 되었다. 재판에 붉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낮게 울리는 듯했으나 그 소리를 들으려는 이는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고울의 하늘과 땅은 그 침묵을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해 여름 비가 와야 할 때에 하늘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산 위의 구름은 얇게 흩어졌고 시내의 몰줄기는 날이 갈수록 가늘어졌다. 논바닥에는 금이 갔고 벼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누렇게 변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논두렁을 돌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뜨거운 햇살뿐이었다. 굶주림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의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틈을 타 고을에서 가장 많은 논과 숲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내 위쪽에 몰래 둑을 쌓아 물길을 돌렸고 물은 먼저 그들의 논으로 흘러들었다. 아래쪽에 사는 가난한 농가들의 논에는 진흙만 남았다. 사람들은 이를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부유한 자들 뒤에는 늘 관아와의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마을 끝 산자락 가까이에 초라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그곳에는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의 논을 도와주며 겨우 하루 한 끼를 이어갔는데 물이 끊긴 뒤로는 일마저 줄어들었다. 아이는 며칠째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다. 과부는 밥 대신 묽은 죽을 끓여 아이의 입에 떠넣으며 밤을 새웠다. 며칠 뒤 아이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과부는 아이를 업고 마을 어귀를 돌며 도움을 구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문을 닫았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두려웠다. 해질 무렵 그녀는 관아 쪽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재판의 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 어른들로부터 억울함이 하늘에 닿으면 북이 응답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발밑에 흙은 메말라 있었고 풀잎은 바스러지듯 부러졌다. 관아 앞에 이르렀을 때 북은 달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북을 치면 일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자신과 아이가 더 큰 화를 입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돌아갈 집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들었다. 그리고 힘을 주어 한 번 내려쳤다. 북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밤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울부짖음처럼 길고 낮았다. 과부는 곧바로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의 숨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관아 안에서 잠자던 현령은 그 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처음에는 꿈이라 여겼으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일어났다. 북소리는 이미 멎었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울리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었다. 바깥은 고요했으나 오래 묻어두었던 두려움과 망설임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전날 밤에 북소문이 낮은 안개처럼 퍼져 있었다. 누가 북을 쳤는지, 왜 쳤는지 아는 이는 없었으나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관아 쪽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장터로 향했을 시간에 시장은 한산했고 초가집 사이로 수군거리만 오갔다. 북은 한 번 울렸을 뿐인데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현령은 이른 시각에 관아 마당으로 나왔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남아있었다. 그는 북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북은 전날과 다르지 않게 조용했지만 현령의 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남아있었다. 그는 북채를 손에 쥐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이 일에 깊이 관여하면 고을의 힘있는 자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바당 끝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전날 밤 북을 쳤던 과부가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다. 아이의 숨은 가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령은 그녀를 보고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이 일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관아 밖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물기를 쥔 부유한 자들의 하인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며 혹여 일이 커질까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현령은 그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이 고을에서 평온을 지켜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그 평온이 누구의 고통 위에 놓여 있었는지가 비로소 떠올랐다. 그때 아무도 북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북에서 낮은 울림이 흘러나왔다. 마치 바람이 가죽 속을 스치듯 짧고 둔한 소리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현령은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북은 다시 잠잠해졌으나 마당의 공기는 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 울림은 소리라기보다 마음을 두드리는 기척에 가까웠다. 현령은 과부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무슨 사정으로 이곳에 왔는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병과 끊긴 물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말은 길지 않았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조금씩 얼굴을 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현령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이 일을 파헤치면 고을의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신이 그 파장 속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는 북을 다시 바라보았다. 두근 말이 없었지만 침묵 속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는 듯했다. 현령은 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마침내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열리는 날 관아 마당에는 일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곳이었으나 그날은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긴장으로 가득했다. 해는 낮게 걸려 있었고 오래된 나무의 그늘이 마당 한가운데 길게 드리워졌다. 현령은 단정히 앉아 있었으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북이 놓여 있었고 북채는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유한 자들이 먼저 불려 나왔다. 그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들고 서 있었고
말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다. 물길을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그들은 차분히 부인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북에서 낮고 짧은 울림이 새어나왔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마치 가죽 안쪽에서 숨이 새는 듯한 소리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현령은 그 소리를 들은 척하지 않으려 했으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둑을 쌓았는지 물길을 바꾼 적이 없는지 하나하나 묻자 그들은 처음과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북이 분명하게 한 번 울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의 공기를 단번에 가라앉게 했다. 현령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과부를 불러 앞으로 세웠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의 숨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본 물길과 말라버린 논에 대해 조용히 말했다. 말은 꾸밈이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정이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북은 잠잠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잠시 후 물길을 관리하던 하인이 불려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령이 다시 묻자 그는 주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뒷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북이 연달아 2번 울렸다. 마치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한 소리였다. 하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둑을 쌓고 밤에 몰래 물길을 바꾼 이를 털어놓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현령은 눈을 고개 감았다 떴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하늘을 속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북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북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으나 그 침묵은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다. 현령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물길을 되돌리고 부당하게 거둔 곡식과 땅을 내놓게 하며 그 이익을 잃은 이들에게 나누도록 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부여한 자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관아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과 달랐다. 현령은 자리에 홀로 남아 북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북이 소리를 낸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음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다만 사람이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며칠이 지나자 고을의 풍경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고는 허물어졌고 막혀있던 물길은 다시 본래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메말랐던 논에는 조금씩 물이 차올랐고 사람들은 새벽마다 문두렁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여전히 쉽게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땅은 다시 숨을 쉬는 듯 보였다. 부유한 자들은 관아의 명에 따라 곡식과 땅을 내놓았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크고 단단했으나 예전과 같은 기세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마을을 가로지르지 못했고 장터에서도 말수가 줄었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드러난 진실이 그들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과부와 아이에게는 관아에서 곡식과 약초가 내려졌다. 아이는 한동안 고열에 시달렸으나 며칠 뒤부터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다. 과부는 아이를 안고 관아 앞을 지나며 깊이 허리를 굽혔다. 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현령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북을 바라보았다. 그 일이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음을 스스로에게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재판의 북은 더 이상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았다. 현령은 아침마다 관아에 들어서면 북 앞에 잠시 멈춰섰다. 북을 두드리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듯했다. 사람들 또한 북을 두려움의 물건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망설이다가도 마지막에는 북을 떠올리게 되었다. 고을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난한 집은 가난했고 삶은 고단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침묵 대신 조심스러운 말이 오갔고 힘 있는 자도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현령은 홀로거나 마당에 섰다. 바람이 불자 북의 가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 소리를 귀로 듣지 않았다. 대신 마음으로 들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북이 다시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그는 북을 피하지 않았다.